태호 상무님 어머니가 이런 모습일 줄 몰랐어요. 결혼식장에서 며느리가 던진 그 한마디, 손끝이 거칠고 옷차림이 소박한 엄마, 평생 지방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온 간호사 이서진. 하지만 3개월 뒤 그 며느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상을 바꾼 건 명품 옷도 화려한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4월 어느 새벽 이서진은 경상도 작은 도시의 기차역에 서 있었습니다. 59세. 그녀의 손은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허리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본 세월만큼 구부정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꼭 오셔야 해요. 아들 태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이 섞인 형식적인 초대였죠. 서진은 낡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손수 만든 떡 2상자와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들깨탕 재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상무래. 우리 태호가.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 서울 대기업 상무가 되었다는 것이.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30년간 오가던 병원, 단골 시장, 좁은 골목길.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20년 전 태호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날. 서진은 밤새 간호조무사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 좋은 데 모시고 갈 거야. 약속해. 그때 태호의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바쁜 사람이 되면서 태호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업무가 있어서요라는 말만 반복됐죠. 괜찮아. 바쁜 거지. 서진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처음 보는 거대한 역사의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구나. 사람들은 모두 빠르게 걸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 그 사이에서 서진의 낡은 점퍼와 청가방은 너무나 튀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도착하셨어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택시 타고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응, 알았다. 서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결혼 앞두고 바쁜 거지.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앞 30층짜리 타워 팰리스를 올려다보며 서진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태호 집이라고?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아, 저 2703호 이태호 씨 어머니인데요. 어머니? 경비원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진은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20년 된 점퍼, 손때 묻은 가방, 파마도 안 한 짧은 머리. 태호가 부끄러워하려나.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곳에 선 것은 태호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명품 향수 냄새, 날카로운 눈빛. 누구세요? 아, 저는 태호 어머니. 아, 어머님. 민주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위아래로 서진을 훑는 시선이 날카로웠죠. 태호 씨는 회의 중이시고요. 일단 들어오세요.
집안은 놀랍도록 넓었습니다. 거실만 서진의 집 전체보다 컸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태호 씨 곧 올 거예요. 민주는 형식적으로 말하고는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혹시 옷에 먼지가 묻을까봐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거실을 오가며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네, 프로젝트 건은 제가 직접. 네, 이사님. 전문적이고 차가운 목소리. 1시간이 지나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태호였습니다. 수트를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에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호야. 엄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포옹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하며 뛰어들지 않았죠. 대신 태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민주야, 엄마 저녁 챙겨드려. 네, 당연하죠. 민주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태호가 나간 뒤 집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간단하게 하실 거죠? 저희 유기농 샐러드랑 닭가슴살 위주로 먹거든요. 아, 응. 나는 뭐든 괜찮아. 다행이네요. 요즘 태호 씨가 건강관리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셔서요. 그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뜻이 담긴. 서진은 가방에서 떡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건데. 태호가 어릴 때 좋아하던. 민주는 상자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만 저희 당분 섭취 안 해서요. 저기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하지만 그 떡은 냉장고가 아니라 주방 구석 찬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객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한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정장과 드레스로 차려입었습니다. 서진은 마련해온 유일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10년 전 태호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 하지만 그녀 주변 사람들은 모두 화려했습니다. 민주의 어머니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하객들은 명품 드레스를 입었죠.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어머, 좀 소박하시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신부 대기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민주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전 민주 어머니 한영이에요. 아, 네. 이서진입니다. 병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간호사로. 아, 간호사시군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 이사거든요. 연봉이. 영희는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 테이블마다 화려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태호 상무 축하합니다. 민주 이사님 결혼 축하드려요. 하지만 서진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주요 인사들과 인사하느라 바빴고 민주는 친구들과 사진 찍느라 정신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민주의 친구들이 서진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 언니 진짜 대단해. 상무랑 결혼하다니. 그니까. 근데 시어머니는 좀 그렇더라. 쉿 들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저녁 무렵에 찾아왔습니다. 주요 인사들과의 건배 시간. 민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결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 박 대표님,
이사님들. 그녀는 한 명씩 소개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신랑 어머님도 지방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민주는 서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태호 상무님 어머니가 이런 모습일 줄 몰랐어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하시죠? 평생 시골 병원에서 일하셔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선의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조롱의 웃음이었을까요? 서진에게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 아들도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서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밤낮으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수없이 했던 그 말. 하지만 정작 아들은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죠. 병원 아침 근무 시간.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샐러드,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 그녀가 좋아하는 재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따뜻하게 먹어야지. 있는 재료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아침 8시, 태호와 민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응, 아침 해놨어. 어제 피곤했을 텐데. 아, 저희 아침 안 먹어요. 주스만 마시거든요. 민주는 냉장고에서 케일 주스를 꺼냈습니다. 태호야, 너는? 서진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그 순간 서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건강해야지. 혼자 밥상을 마주하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식사 후 태호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가봐야 해서. 민주가 모시고 있을게요. 응, 가거라. 태호가 나간 뒤 민주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혼자 계셔도 되시죠? 응, 괜찮아. 음식은 냉장고에 있고요. 청소는 절대 안 하셔도 돼요. 가사 도우미가 와요. 민주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서진. 거대한 아파트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바쁜 사람들.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동료 박 간호사였습니다. 선배님, 서울은 어때요? 응, 좋아. 아들 결혼식 잘 끝났어요? 며느리는 어때요? 좋은 애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선배님, 그거 아세요? 선배님이 만든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시에서 표창받을지도 몰라요. 뭐? 네. 원장님이 그러시던데 지역 TV에서 취재 요청도 들어왔대요. 선배님 인터뷰하고 싶다고.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뭘? 선배님이 3년 동안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독거노인분들 무료 건강검진에 아이들 예방접종 캠페인까지. 지역사회가 다 아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프로그램.
따뜻한 이웃 건강 지킴이. 3년 전 혼자 사는 80세 할머니가 병원에 너무 늦게 와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 퇴근 후 주말마다 독거노인 집을 방문했습니다. 혈압을 재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어린이집과 협력해 무료 예방접종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선배님, 천사예요.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냥 필요한 일이니까.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서진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날 오후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아니, 정확히는 증명하기로.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평범하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서진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에서 한 꼬마 여자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모두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서진은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괜찮아? 으엥. 어디 다쳤어? 어디 보자. 서진은 익숙하게 아이의 무릎을 살폈습니다. 작은 찰과상이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곧 나아. 할머니가 호해줄게. 호? 아파 날아가라. 아이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이 엄마가 뛰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없어서. 아니에요.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혹시 의료 쪽 일하세요? 손이 너무 익숙하셔서. 아, 네. 간호사예요. 와, 그러시구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육아 커뮤니티에 와주실 수 있어요? 아이들 건강 상담해 주시면. 그렇게 서진은 아파트 단지 엄마들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20명의 엄마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경력 간호사 이서진입니다. 서진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응급처치와 계절별 건강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강의는 실용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열이 날 때는 이마가 아니라 목 옆, 겨드랑이를 식혀주세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의식을 확인하세요. 사소한 질문도 괜찮아요. 아이 건강은 사소한 게 없어요. 엄마들은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유용해요. 우리 아이 아토피 상담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1시간 강의가 끝난 후 엄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정기적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소정의 사례비라도. 아니에요. 사례비는 필요 없어요.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때 한 엄마가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어디 사세요? 이 아파트 주민이세요? 아, 저는 잠깐 아들 집에 와 있어요. 아드님이 누구신데요? 2703호 이태호. 이태호 상무님이요? 엄마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희가 아는 그 이태호 상무님? 그분 어머님이세요? 네. 어머, 민주 이사님 시어머니시네요.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민주 이사님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시어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시골에서 오셔서 적응 못하신다고, 좀 불편하시다고.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리도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모습에 엄마들은 더 놀랐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부모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날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태호 상무 어머니 정말 훌륭한 분이시래. 30년 경력 간호사에 봉사활동도 엄청 하시대. 그런 분이 왜 민주 이사가 불편해해? 2주 뒤 서진의 고향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KBS에서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서진이었습니다. 30년간 한 병원을 지킨 간호사 이서진 씨. 그녀가 만든 따뜻한 이웃 건강 지킴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독거노인 500명, 저소득층 아동 30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진이 할머니 손을 잡고 혈압을 재는 모습,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서진 간호사는 자비로 의료용품을 구입하고 주말마다 집집이 방문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서진이가 없었으면 나 진작 죽었지. 매주 와서 약 챙겨주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진짜 딸보다 더 잘해줘. 이서진 간호사는 우리 병원의 자랑입니다. 급여도 많지 않은데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민주의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사님, 이거 보셨어요? 동료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KBS 뉴스가 재생되고 있었고 그곳에 서진의 얼굴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민주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태호 상무님 어머니 아니세요? 지역 영웅이시래요.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3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우리 회사 CSR 프로그램이랑 협력하면 좋겠는데. 민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대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주 이사, 올라와 보세요. 대표실. 박 대표는 노트북을 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태호 상무 어머니 맞죠? 네, 맞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네요.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건강 CSR 프로젝트랑 딱 맞는데요. 이분 병원이랑 MOU 체결하면 어떨까요? 민주 이사가 담당해 보세요. 네, 좋은 기회잖아요. 시어머니 인맥 활용도 하고.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태호를 마주했습니다. 당신 이거 봤어? 태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축하 연락이 쏟아졌거든요. 상무님,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우리 회사에서도 협력 요청 들어왔는데. 둘은 침묵했습니다.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나도.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에게는 내가 무시한 사람이 이런 분이었다니.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 태호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TV 봤어.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그냥 일하는 거지. 엄마. 서진은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화도 안 내시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자 서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민주야, 왜 이렇게 일찍? 어머니랑 같이 아침 먹고 싶어서요. 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주스만 마신다며? 오늘은 밥 먹고 싶어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의 없었어요. 어머니를.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초라해 보여서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틀렸어요. 어머니는 부끄러운 분이 아니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서진은 천천히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야. 네. 사람을 꾸미는 건 옷이 아니야. 마음이지. 나도 내가 처음엔 어려웠어. 너무 달라 보여서. 서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천천히 알아가면 돼. 어머니. 민주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서진을 찾아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병원 프로그램 보고 싶어요. 응? 우리 회사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요. 그래, 고맙구나. 어머니가 하시는 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일주일 후 민주는 서진과 함께 고향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와, 병원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복도마다 환자들이 서진을 반겼습니다. 서진이 왔어? 할머니, 요즘 혈압 괜찮으세요? 내 덕분에 잘 먹고 있어.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명품 가방도, 높은 직책도, 큰 집도. 이 따뜻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주야, 이쪽으로 와봐. 서진은 민주를 돕고 놓인 방문 프로그램에 데려갔습니다. 한 할머니 댁. 할머니, 약 드셨어요? 서진아, 이 사람은 누구요? 제 며느리예요. 어머, 그 며느리? 예쁘게 생겼네. 민주는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아, 너 없으면 나 어쩌려고.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그 순간 민주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셨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응? 제 회사 자원으로 어머니 프로그램 더 키우고 싶어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진이 만든 따뜻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맛있다, 엄마. 태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야.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민주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식탁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3개월 후, 민주의 회사와 서진의 병원이 공식 MOU를 체결했습니다. 따뜻한 이웃 건강지킴이 2.0 전국 10개 도시로 확대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인식장, 서진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저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되어서였어요. 아픈데 병원에 못 오는 아이들이 안타까워서였어요. 평범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마음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주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습니다. 태호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행사가 끝난 후 민주가 서진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민주야.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아니에요. 저야말로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뭘? 진짜 성공이 뭔지.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서진의 고향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여기가 내가 평생 산 집이야. 서진은 오랜만에 돌아온 집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 여기서 놀았어요, 엄마. 태호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밤마다 야근 가는 거 배웅했지. 그래. 내가 항상 조심히 다녀오세요. 했었지. 둘은 추억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그 집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태호 씨가 자랐고 어머니가 꿈을 키우셨구나. 벽에는 태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예회 사진, 졸업식 사진, 대학 합격증, 모두 서진이 혼자 힘으로 지켜낸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주가 서진을 안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행복했어. 태호 때문에.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미래의 꿈, 그리고 가족의 의미. 엄마, 이제 서울로 같이 가자. 우리 집에서 살아.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 하지만 대신 자주 올게. 너희도 자주 내려오고. 서진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머니, 민주야, 너는 내 일을 잘하고 있어. 그게 너의 가치야. 나는 내 일을 할게. 그게 내 가치고. 네. 어머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 돼.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서진은 올해의 지역사회 공헌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는 태호와 민주가 함께했습니다. 엄마, 축하해.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진은 상패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매일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간호사로, 어머니로, 그저 한 사람으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그날 이후 민주는 회사 일과 함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여전히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며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의 가장 따뜻한 마음. 그것이 때로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됩니다. 당신의 평범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누군가의 삶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이서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평범한 영웅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